81년도에 태어나셨던 분 없어요? 몇 분 안 계시죠? 예. 그때는 이제 81년도에는 무엇으로 외식업과 연결을 맺었냐면 수출을 하는데 미국의 체인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문을 받고 인쇄사항을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본 이름이에요. 미국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많이 본 식당 이름이 있어요. 왜 이름이 피자헛? 이거구나. 이거구나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곱하기 게임이다. 한 스토어에서 오더 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요거를 성공적으로 밀어내면 곱하기 그 스토어 전체 숫자다 하는 감이 탁 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수가 있어도 성공적으로 실어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있는 피자 스토어가 한 4,00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밀어내면 곱하기 4,000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피자 요거 뜰 때 보면 요거는 지금 주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요거 이제 저희가 제가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게 뭐냐면 피자 서버라고 그래가지고 스패츌라라고 스패츌라의 요 손잡이 부분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해서 뜨거운 그러니까 피자 팬이 나와 있을 때 거기다가 걸쳐놔도 플라스틱이 녹지 않게 하는 걸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히트를 한번 쳤어요. 그 다음에 히트를 친 게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그걸 올렸는데 그 당시에 전문 용어로는 lid support라고 했어요. 뭐냐면 플라스틱 위에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발이 3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자를 캐리아웃 할 때 뚜껑을 덮으면 뚜껑이 이제 뜨거운 열을 받으면 이게 눌러 앉거든요. 그걸 딱 받쳐놔가지고 그게 이 피자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lid support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가 국내에서 디자인 처음 해가지고 수출해서 참 엄청난 물량을 또 한번 수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스포츠백 있어요. 조그만 나일론 타프타로 만든 스포츠백인데 이 백 오더를 딱 받아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야, 요거 잘하면 물건 되겠다. 물론 이제 값은 싸요. 나일론 타프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값은 싸지만 이걸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봉제 공장에 직접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막 봉제하는 친구들 막 이 참 도와주면서 나일론 타프타 앞에서 땡겨주고 밟고 뭐 해가지고 한 100피스 정도를 샘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항공편으로 보냈으니까 며칠 있다가 저쪽에서 오더량이 들어오는데 3만 피스만 좀 해줄 수 있겠냐. 그 당시 3만 피스면 그게 하나에 1불짜리였으니까 그게 3만 불 아니에요. 그러나 조그맣게 오파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지하게 큰 오더예요. 야, 이거 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3만 불을 한참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야, 그거 납기 안에 한 10만 개로 늘릴 수 있겠느냐. 요거 봐라. 되네. 조금 이따가 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코리아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다 생산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나라 가서 해도 좋으니까 100만 피스를 늘릴 수 있겠냐. 감이 오잖아, 이거. 아니, 무슨 소리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거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 100만 피스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연락이 왔어. 100만 피스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만 피스를 받았어요. 300만 피스인데 한 색깔에, 한 원단에, 한 인쇄 가지고 300만 개를 받았어요.
그거 실현하려고 막 부산 수영 그 세관 앞에 야역장에, 그러니까 뭐 산이에요, 산. 완전히 300만 피스가. 그게 뭐냐면 곱하기 셈. 왜냐면 스토어에서 조금 써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니까 막 본사에 연락하는 게, 우리 그거 프로모션 더 하겠다 하니까 4,000개 곱하기 평균 한 스토어당 한 4,000개 했으니까 그게 얼마냐, 한 700개 정도, 한 스토어에서 한 700장만 쓴다 하더라도 그게 300만 원. 이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는 게 이게 곱하기 게임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발을 디뎠는데, 레스토랑 쪽으로 직접 발을 디디게 된 거는 그 수출 오다에서 받은 그 매력 때문에. 미국 본사를 자주 출장을 갔어요. 더 열심히 눈도장을 찍어야죠. 눈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저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사람들하고 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스타, 캔서스주에 있는 피자헛 본사를 어느 날 들어갔더니, 저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약속한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웬 노신사 한 사람은 톡톡 걸어 들어오더니 리셉셔니스트를 바라보고 그냥 하이 그러더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데 들어가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나. 그래서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리셉셔니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난 뭐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안 나오고 저 사람은 그냥 막 들어가냐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프랜차이즈이다 이게. 당신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야. 당신은 물건 팔러 온 벤더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대형 수출 오다를 막 받고 보다 이 사람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펩시 회장한테다가 소위, 요즘은 이메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메일이 없어요. 텔렉스라는 거 알아요? 텔렉스? 모르죠? 텔렉스. 예. 텔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텔렉스를 보냈어요. 펩시 회장한테. 나 이런 사람인데 피자헛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하고 싶다. 주저리 보냈는데 답이 오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다음 이제 1983년 이미 대한민국의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3개 재벌이 이미 어플라이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회사의 규모나 뭐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나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도 어플라이 했는데 또 이제 텔렉스를 보냈어요. 그거 이해는 하는데, 나도 이미 어플라이 한 거니까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냐. 넓은 게 아니에요. 사무실은 요거보다 훨씬 좁아요. 좁은데 거기 안에 있는 가구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소위 고풍스러운 거 있죠. 그리고 그 회장이라고 앉아있는 분의 외모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머리도 허연 할아버지가 아주 뭐 참 그 느낌 자체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 그 이제 팍 쫄아가지고 이제 뭐 앉아있는데, 질문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종이를 쳐다보면서 질문하는데, 너희 회사 엠플로이 몇 명이냐? 그 나 포함해서 5. 그러니까 벌써 표정이 마땅치 않은 표정이에요. 그 1년 매출이 얼마 되느냐? 그거 참 사실 밝히기 창피한 거죠. 지금까지 무슨 비즈니스 했냐? 횡설수설. 근데 가만히 그때 생각하니까, 이거 봐라. 내가 그 먼 데서 비행기 표를 참 현찰 다 주고 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뻔한 얘기 하니까, 이거 이러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구나. 안 되겠더라고요. 또 젊으니까 35 됐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고. 의자를 뒤로 쭉 빼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내가 밑져야 본전이니까 질문 한 가지 하겠다. 깜짝 놀래요. 이게 뭔 소리야? 당신네들이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타겟가 어디냐? 그랬더니 타겟 of course 맥도날드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들이 맥도날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of course 자신 있다 그래. 나는 웃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들 맥도날드 못 이긴다. 그랬더니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봐라. 날 설득을 해봐라. 왜 내가 맥도날드를 못 이기는 거를 설득을 해봐라. 그래서 얘기했죠. 맥도날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레스토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스토어 매니저가 하는 거예요. 왜? 문 열고 닫을 때까지 손님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스토어 매니저를 유능한 사람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다 달라지는데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본사의 스태프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냐.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 그 시스템은 스토어 매니저는 본사에 가면 제일 낫다. 그러니까 스토어 매니저가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에서는 그걸 맨 밑에 스텝이 받아서 과장한테 주고 과장이 차장, 차장이 부장, 부장이 이사, 상무, 회장한테 올라가면 이미 상황 끝이다. 그 대신 맥도날드는 어떻게 하느냐? 맥도날드는 한 스토어의 스토어 매니저들이 오너처럼 해가지고 다 현장에서 알아서 다 해결을 하고 직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당신은 앞으로 피자헛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 이제 그때 제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한다고 무슨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다 체크할 거야 어떡하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튼 스쿨 아니에요. 이튼 스쿨보다 더 우수한 스쿨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 서울에 가면 이튼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엑셀런트한 학생들만 모이는 고등학교가 있다. 어디냐? 그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경땡 고등학교라고 있잖아요. 에? 지금은 삼성동에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안국동 경땡 고등학교에 있다. 내가 거기 나왔다. 조금 흥미를 보여. 대학은 미국에서 어디가 제일 낮다고 생각해? 하버드 아니야, 하버드. 하버드, 예일, M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보다 더 우수한 대학이 서울에 또 있다. Where? 그래서 서울대학교 있다. 근데 그때는 얘기를 서울대학교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이제 중간에 또 내셔널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대단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서울은 액센트를 별로 안 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냐고. 그렇지만 내가 피자 스토어를 하게 되면 내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피자 직접 만들겠다. 오븐에서 나오면 내가 직접 자르겠다. 손님들이 오면 내가 매일 나가서 손님들 그리팅도 직접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해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화기를 딱 붙였더니 누구 빨리 내 방으로 와라. 좀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 키가 훤칠한 그 흑인이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꼭 오바마 비슷하게 생기십니다. 소리를 이렇게 끼고 탁 들어오는데 뭔가 인물도 잘생겼고 체격도 늘씬하고 하여간 그다음에 선탠도 꽤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친구가 딱 들어서 앉았어요. 이제 이 친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까 회장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미스터 성이 하는 회사는 규모도 작고
매출도 이렇고 뭐 그런데 코리아에서 또 하겠다고 온 회사는 규모가 얼만큼 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신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코리아에서 비즈니스는 이 사람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서부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일하기에 필요한 모든 리글 프로세스는 네가 다 책임지고 다 해내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가 문 열고 난 다음에 여기 뭐 피자 미스터 피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피자 알볼로 있지만 그 당시에 85년 2월 25일 날 문 열었던 피자 이태원점은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문 열고 뭐 난리 법석이에요. 오죽하면 저녁에 클로징 할 때 현금 수급된 거를 가지고 집에 퇴근해서 집사람이랑 둘이 앉아서 세는데 이게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돈 세는 거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집어서 그냥 탁 집어넣으면 탁 나오는 거. 그걸 갖다 놓고 매일 클로징이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했던 일은 이태원점에 3층에 올라가면 옥상하고를 통틀어 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수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출 나가는 물품들을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불러다가 거기서 패킹하고 뭐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거죠. 그때 수출이 또 무지무지하게 신이 났어요. 왜? 구매 부서에 있는 애들이 저한테 큰 소리를 못 쳐요. 그 이후에는. 왜냐면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래 뭐 저쪽에다 대고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일반 부서에서 이 물품 구매하는 쪽에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야, 그거 말이야 코리아의 미스터 성한테서 사야지 뭔 소리야. 태국에서 오다 봤던 애들, 필리핀에서 오다 봤던 애들, 타이완, 홍콩 전부 줄줄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 오다 전부 코리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나오면 텔렉스 확인해가지고 수출 오다 받아서 물건 만들기 바쁘고, 레스토랑 오픈하면 내려가서 피자 만들기 바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피자헛 그룹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순조롭게만 됐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83년에 대충 합의를 해서 오케이 코리아에서 비즈니스 합시다 라고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일이 소위 그 필드 오퍼레이션 하는 친구들이 전부 이 원자재 수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토어에 있는 크루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냐,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데, 제일 기가 막힌 게, 제일 암울했던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 부재. 이게 참 기가 막혀요. 83년, 84년도면 참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일 것 같은데, 이 프랜차이즈 컨트랙트 하는 걸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상담을 한 데가 어디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재무부의 이재국이 있어요. 재무부 이재국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비서실 다음으로 제일 센데 그 이재국에 가서 이재국 관료들하고 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어요. 이건 완전히 백지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그게 뭐냐 이게. 이제국의 소위 말해서 간부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원부자재 이것도 스타트에 보니까 없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치즈 있을 거야 어딘가. 체크를 해보니까 전라남도 정업 임실 쪽에 뭐 하나 있어요. 요즘도 있지만. 근데 이건 사실은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제 그쪽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지. 자, 우리 이런 회사인데, 이 치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치즈가 필요하다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기술자들이 오니까 기술자들이 와서 생산 시설 체크하고 뭐 위생 체크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거 오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엄청난 오더를 주겠다는데 오픈할 수 없다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필드 오퍼 이 인스펙션 하는 친구가 왔을 때 이제 데리고 임실로 갔어요. 임실로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 그럼 보여주는 주겠는데 성 사장은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 기술자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공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임실에 있는 한 가옥의 지하실에서 거의 수작업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나오더니 그 미국인 기술자가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피자 사업을 하느냐. 안 된다. 그 사람들 견해는 무조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말도 안 된다. 그래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를 했죠. 야 이거 그럴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그럼 좋다. 임시에서 기술자를 픽업해가지고 미국 보내겠다. 미국 보내서 거기서 기술 연수를 너희가 시켜주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자용 치즈 모짜렐라의 최대 수요처는 피자헛이었어요. 피자헛 그 스토어에서 전부 그 모짜렐라를 쓰니까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공장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실의 기술자가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제대로 만들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다 만드는 건 좋은데 정식으로 납품하려면 지하실에서는 나와라. 위에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1층에서 해라. 지하실에서 피자헛에서 쓰는 치즈를 만든다. 이건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하나 이제 해결이 됐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자재가 치즈 다음에 아마 피자 하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페퍼로니예요, 페퍼로니. 그런데 그 당시에는 페퍼로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페퍼로니 뭐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페퍼로니를 다 레시피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 부탁을 했어요. 국내 이제 육가공업체에다가 이렇게 페퍼로니를 만들어 달라. 그 사람들도 이제 처음 보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만든다고 흉내를 냈는데 2월 25일 날 문을 열기로 했는데 그게 22일 날인가 페퍼로니가 납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 기대에 차서 페퍼로니를 받아서 뚜껑을 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상해 맛이. 그 미국 기술자가 보더니 이게 무슨 페퍼로니야. 페퍼로니 아니다 이거요. 와 하늘이 노랗죠. 3일 있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해결했냐.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에게도 문 못 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페퍼로니가 없기 때문에 문 못 연다. 예. 그러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수로 페퍼로니를 3일 만에 갖다 대느냐.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있던 종합상사에 제 밑에 들어와 있던 담당 대리가 누구였냐면 대한항공의 스튜어드 출신이에요. 대한항공의 기내 사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 사장이 이런데 홍콩에 빨리 연락해서 홍콩에 있는 피자헛에 이 소위 말해서 한번 들려줄 수 있는 승무원이 있느냐 체크해봐라 빨리. 그랬더니 이제 또 막 홍콩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스튜어디스가 지금 곧 있으면 홍콩에서 떠나서 서울로 온다 이거. 그래가지고 또 그냥 전화기에 붙들고서 이제 홍콩 피자 사장을 불렀죠. 불러서 야 미안한데 좀 도와달라. 뭐냐? 페퍼로니가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안 에어라인의 스튜어디스 누구누구가 갈 테니까 그 스티로폼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페퍼로니 있는 대로 좀 담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승무원이 페퍼로니를 가득 담은 스티로폼 박스 3개를 해가지고 여자 승무원 셋이서 하나씩 나눠서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도저히 제대로 피자를 만든다고 할 수 없을 지경의 그런 아주 그 불모지였어요. 이렇게 원부자재도 이제 부족한 데다가 가장 저를 낙담하게 했던 거는 여러분들은 많이 못 느끼실 텐데 이 외식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 이게 제일 가슴에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저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요즘은 셰프 세상 아니에요? 근데 꼭 셰프가 아니라도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주.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됐어요. 의, 오다니, 식, 먹는 거, 주, 집이에요. 그런데 3가지 중에 2가지는 없어도 살아요. 의, 없으면 빨고먹고 살면 돼. 주, 없으면 밖에서 그냥 한 대쯤 자도 돼요. 그러나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게 식에 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냐? 왜? 우리 조선조 500여 년 동안 그 유교 사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본능에 관계된 뭐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래로 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소위 이런 외식 쪽에 신경을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몇몇 사람이 서너 명인가가 인력을 구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경주에 있는 호텔 학교 있어요. 지금도 있죠, 아마 경주에? 경주에 호텔 학교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선두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거기 졸업생 3명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문을 이제 열었는데 이쪽으로 하라고 했지, 이쪽. 외식산업 근대화에 불을 지핀 지 추정 60분이 있어요. KBS에. 이게 1985년 3월이에요. 3월에 한참 수출 관계 일을 하느라고 뭐 그냥 사무실에서 뭐 난리를 지키고 있는데 매장에 있던 직원이 인터폰을 전화했어요. 사장님 빨리 내려가 보세요. 왜? 그랬더니 뭐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난리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후닥닥 뛰어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명함을 딱 내놓는데 KBS 추정 60분 담당 PD.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곧 86 아시안 게임도 있고 88 올림픽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외식 산업의 소위 그 현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그건 내 이해를 하는데 굳이 뭐 여기 와서 찍을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이야기인 즉슨 내용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먹거리를 가지고 외국에서 브랜드 들여와가지고 이런 장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분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소위 말해서 원초적인 애국심, 그 당시엔 또 분위기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그냥 대놓고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체크를 해본 거야.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한다는 사람이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하면 그 당시에는 전 대한민국 내에서 돌멩이 제일 잘 던지는 사람만 모였어요. 데모했다 하면 제일 앞장서는 팀인데
아, 거기 졸업생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어? 미국 브랜드를 앞장서서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어? 이런 이상한 음식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어? 이런, 뭐, 로얄티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 달러를 쓰고 말이지. 뭐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피자에 관한 공격도 나와요. 피자. 이게 말이야, 알고 보면 서양 빈대떡인데, 어? 우리나라 빈대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를 준용해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서양 빈대떡까지, 어? 소위 말해서 기술이랍시고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한번 좀 진지하게 토론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KBS 이제 신모 씨인데 신모 PD하고 앉아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물리대 정치학과 생도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요거였어요. 예, 입으로 하는 거, 썰로 하는 거는 누구한테 안 진단 말이죠. 그래야 앉아가지고 둘이 그냥 갑론을박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촬영팀은 철수시킬 테니까 이따 저녁에 자기들이 다시 올 테니까 마주 토론하자. 좋습니다. 저녁에 오십시오. 저녁에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밤늦게까지 토론한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좋다. 그러면 일단 내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한번 좀 자기들이 촬영을 하겠다.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소위 이게 배울 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촬영해서 나온 필름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와서 KBS 팀의 추정 뉴스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방송하는 걸 보니까 저는 떨려서 못 봤어요. 왜? 거기서 삐딱한 소리 했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추정 10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핫한 방송이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겁이 나서 못 보고 제 동생 보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보고 들어오는데 동생이 됐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본 거예요.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게 맥도날드. 근데 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다음에 롯데리아. 그 다음에 피자헛. 이렇게 됐는데 방송의 내용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엉망이다. 배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피자헛 장면은 보여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나라 외식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봐라. 저건 참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날서부터 거짓말하면부터 그 다음 날서부터 막 손님이 밀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치르는데 그 당시에 제 피자헛에서 88 서울 올림픽에 휘장 사업을 했었어요. 뭐냐면 피자헛 마크 옆에 서울 올림픽 마크를 가지고 스폰서드 바이 뭐 피자헛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점포가 10개도 안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휘장 사업을 하면서 그때 낸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거 한 10억가량 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점포가 뭐 10개밖에 안 되고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올림픽 휘장 사업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억이, 그러니까 5천만이라는 돈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내가 5천만 원 내는 거는 내가 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서도 아니고 또 이거 휘장 사업을 하면서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그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게. 이거는 이 땅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올림픽 같은 게임을 서울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적은 돈이지만 내가 보탬이 돼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내는 거다 해서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나죠. 그 다음에는 허영우 씨 있죠. 히말라야 처음 올라간 분. 88486. 허영우 씨 쪽에서 프로젝트 프로포설이 왔어요. 야, 이게 이제 국위 선양을 위해서라도 히말라야 등반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모자랐나. 그래서 그때 허영우 씨 팀에도 제가 5천만 원을 떠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정상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데 그 정도는 보탬이 돼야 나라의 프라이드를 심어줄 거 아니냐 해서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성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이제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피자헛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 이제 우수한 인력이 원서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